예, 존경하는 108만 용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를 아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편안히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나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99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시에서 첫 발생은 66일이 지났습니다. 현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용인시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라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용인시에선 4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들 4명 모두가 해외 감염이며 지역사회 감염은 지난 3주 동안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를 잘 통제하고 있고 또 잘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부활절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라는 큰 행사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감염이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모두가 시민 여러분께서 정부와 용인시를 믿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서 조금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해 이전의 평화로운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확실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는 이와 관련해 24일부터 실외 공공체육시설과 용인 자연휴양림, 농촌 테마파크,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개방해 시민 여러분께서 답답한 마음을 푸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많은 시민이 찾아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이미 사스는 물론 메르스 때보다 많은 인명피해를 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IMF 금융위기 때보다도 큰 피해를 유발했고 그 피해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제적 후유증을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완전히 퇴치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면서 동시에 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거리두기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주까지 진행할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 내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단계적 개학을 추진 중인 교육부를 비롯한 각 부처가 세부 지침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무와 일상, 여가 등으로 나눠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정부를 믿고 따라주시면 될 것입니다. 용인시는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에 맞춰서 실내 체육시설, 공공도서관 등 시민 여러분의 삶과 밀접한 시설들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운영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은 추후 보도자료나 홈페이지, SNS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가 통제되고 있는 시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책의 핵심은 경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위기 국면에서 경제 주체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일입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나 기업인들이 굳건하게 살아남아야 코로나19 이후의 재도약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용인 아이페이를 올해 570억 원을 신규 발행하고 경기도와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2,126억 원,
용인시 돌봄지원금 137억 원, 아동 돌봄 쿠폰 259억 등 3,092억 원 규모의 자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런 차원에서입니다. 그 효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많은 시민이 용인중앙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의 상점들을 이용했고 간내 식당마다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위엔 아직도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코로나19의 그늘에서 힘겨워하는 분야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제5차 코로나19 경제지원 대책 등 계속해서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최종적으로 정부의 경제지원 대책과 세부 지침이 나오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시나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시민과 기업들을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기에 모든 시민이 힘을 모아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건물주, 점포주 여러분께 지금이라도 착한 임대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께는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경해 드리는 계획이 확정됐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착한 임대인과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휴업자에게 재산세를 인하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근한 의장님을 비롯한 용인시 의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는 아직 완전한 막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2차 확산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마음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어가되 마음의 거리는 좁혀 주십시오. 특히 이번 위기 속에 확인한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고 코로나19로 급격히 늘어난 돌봄과 가사의 부담을 가족 구성원이 함께 나누는 지혜도 발휘해 주십시오. 아울러 위기 국면에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폐지를 수거해 모은 거액을 내놓는 뇌변병 장애인분, 한 푼 두 푼 모은 용돈을 기꺼이 내놓는 팔순 어르신의 따뜻한 마음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더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기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러한 착한 기부가 자발적 확산하기 위해서는 민간 분야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멋지게 코로나19를 극복해 낸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을 만든 여러분이야말로 모두 위대한 분들이고 이 시대의 영웅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국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오늘 아침 그 뉴스에 보면 국회에서 아마 내일 정도에 하여튼 뭐 재단 시간 내 논의를 종결하는 것을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5월 초부터 여러분들 손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정도 답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박지민님께서 이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용인 아이페이 사용처를 쉽게 찾는 방법은 용인 아이페이를 이제 등록해서 충전하기 위한 그 앱의 첫 화면 중앙에 경기 지역 앞에 가맹점 찾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에 그 가맹점 찾기 버튼을 누르시면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인시를 선택하고 매장명을 입력하거나 그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인근 가맹점 목록을 볼 수 있도록 지금 앱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시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가맹점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에는 지금 그 가맹점으로서 표시, 그 와이파이를 가맹했다라는 표시를 지금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식별되는 식당이나 어떤 업소 이런 건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열란다 마바나님의 말씀 질문인데요. 수령자의 자발적 의사로 거부하거나 기부가 가능한지요? 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신청하실 때 신청을 안 하시면 자동 소멸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하시고도 이것을 이제 신청하실 때 온라인상에 뭐 재기부를 하겠다 또는 아마 방문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 이때도 기부를 원하면 아마 우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든지 대한적십자사 이런 그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경님 질인데요. 선불카드 잔액 확인 방법은 추가 충전 사용은 가능한지요? 이것은 이제 그 잔액은 AR에서 전화를 하시거나 또는 뭐 농협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불카드를 사용할 경우에 얼마를 사용해서 지금 잔액은 얼마다 하는 것이 문자가 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현숙님 질의 내용인데요. 재난기본소득을 신용카드 또는 와이페이로 신청한 뒤 지급 불가 문자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들께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담당 직원에게 보여주고 담당 직원이 조회해서 만약 그 취소가 확인되면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현님 질의 내용인데요. 재난기본소득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 중 타 시군으로 전출 시 시군 변경이 가능한지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것까지 찾아서 하기는 대단히 어렵고요. 우리 용인시에 오셔서 또 가족들하고 함께 이렇게 즐기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승경님인데요. 선불카드 분실 또는 훼손 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카드를 분실했거나 훼손이 되었다면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농협을 방문하시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자님 질의 내용인데요. 최근 용인에서 드라이브인 콘서트 발코니 음악회를 얻어 큰 호응을 받았는데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요? 네, 제가 하여튼 그 행사에 참여해서 보니까 박수 대신에 차량에 깜빡이를 켜서 이렇게 참
호응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대단히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노래를 하시는 분도 이 박수와 함성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사를 저렇게 소리가 안 나는 방법으로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구나. 저런 방법으로도 서로 마음의 소통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느꼈다는 얘기를 하시던데요. 하여튼 함성 박수가 없는 것은 좀 아쉽지만 그러나 충분히 서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다 있더라 하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학대할 계획은 제가 이제 후반기에도 발코니 콘서트 같은 경우 이거는 충분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빙 콘서트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노출해서 이렇게 생활 속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 되는 상황이 되면 그냥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소희님 질의 내용인데요. 선불카드 수령 후 재난기본소득을 바로 사용 가능한가요? 사용 승인의 문자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용 승인 문자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고요. 또 처리 기간이 아마 한 4, 5일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얼마를 썼고 잔액이 얼마다 하는 통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누쿠윤님 질의 내용인데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교통약자의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하는지, 요것은 저희들이 가급적 이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주민센터에 오셔서 방문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도저히 그런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 주민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 있는 곳에 방문을 해서 그것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인가요? 네. 파이낸셜 뉴스의 장춘식님 질인데요.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인가요? 또 별도 검토 중인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지금 이제 사각지대라고 하는 게 참 많아요.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근데 정부에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 지원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발표 내용을 쭉 저희들이 모니터하고 그 내용을 살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분들은 어려운 데 빠져 있다 하는 분들을 계속 우리가 추가적으로 용인시 예산 가지고 그런 분들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는 것이 아마 5월 최소 5월 중순 정도, 그때쯤 되면 우리도 이제 그때 추가적인 예산을 반영하는 추경을 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투데이 경제 이일수님인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모든 문화예술 전시장이 문을 닫았고 공연도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용인시 지원 대책은 아까도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서 이제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확정이 된 이후로 우리 용인시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뭔지 하는 것을 파악할 것이고요. 그때 정부 대책에 이런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다면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로 이제 질문이 많으실 텐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 질문을 받고요. 또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이 연휴가 끝나고 나서나요? 5월 수요일 날
다음 주에는 연휴 끝나고 연휴 때 상황까지를 포함해서 수요일 날 여러분들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